자영업자는 죽어라. 이젠 기댈 곳이 없다. 참 제가 제목을 써놓고도 그게 현실과 같아서요. 현실과 같아서 마음이 짠합니다. 자영업자는 어느 누구도 보호해 주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표결에 붙였잖아요. 그런데 찬성이 11명밖에 안 돼서 부결됐습니다.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안 한다는 거예요. 반대가 15명이고 무효가 1명입니다. 제가 이제 어디 기댈 데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정부로부터도 자영업자는 배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에요. 이 공익위원은 정부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9명 중에 6명이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마라 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뭐를 바라는 건가요? 제가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바닥에서 얼마나 힘든지를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시골에 있는 편의점에는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매출이 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의 최저임금을 주고는 시골의 편의점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혼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나를 고용해달라고 시골의 편의점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최저임금 안 받아도 돼. 나 고용을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못하는 거죠.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쇠고랑 차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 편의점 같은 경우는요, 나 최저임금 안 받을 거야 이야기하면서 일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뜻이고, 편의점만 그렇겠습니까? 식당은 안 그렇겠습니까? 주점은 안 그렇겠습니까? 어디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골에서 거주하고 시골에서 생활 기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짐 싸들고 서울 와서 알바할 수는 없잖아요. 부산 가서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지역 내에서 하려고 더니까 이게 벌어서 알바한테 다 주고 나면 나는 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해달라 하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절규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소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공익위원까지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와,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찬성 11명이라는 것은요, 사용자 위원 9명하고요. 또 고용노동부의 담당 국장이 있을 겁니다. 담당 국장이 분명히 찬성에 또 던졌을 거예요. 그 외에 공익위원 중에는 1명만 찬성을 던졌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이렇게까지 꼬꾸라진 데는 최저임금을 워낙 많이 올려놔서 문제고, 지역별, 업종별 반드시 구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목이 터져라 저도 외쳤고요. 많은 자영업자분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위원들, 정부가 임기가 끝나면 지정을 하는 이 공익위원들조차도 지금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자영업자는 어디 가서 이게 호소를 해야 되나요? 정부조차도 자영업자를 우습게 알고 그냥 죽으라 죽으라 하니까요. 모두가 말입니다. 너네가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자영업자들은 지금 줄줄이 폐업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이 워낙 비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바가 더 많이 벌어가는 시기에 누가 자영업을 하려고 들겠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정부라도 자영업자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최저임금이 올해 10,000원이 되는 것은 그냥 우스울 것 같아요. 지금 정부는 관심이 없어요.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든지 그것은 그들만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은요, 특히 자영업자들을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은요 하나같이 인건비 때문에 죽겠다예요. 그런데 이 말조차도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참 답답하네요. 예, 자영업자들은 외면받았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세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돈을 더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최저임금까지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받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업종별 차등화도 안 하고 구분화도 안 한다는 것, 이것은 자영업자들에게 죽으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업종 중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곳이 말입니다. 음식 숙박업이에요. 37.3%나 됩니다. 10명 중에 적어도 4명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음식점에서 일하고 숙박업에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농립어업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3.1%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는 내가 오히려 장사를 덜어 먹으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죽든 살든 그건 너희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진짜 아픕니다. 정부조차도 자영업자들을 내팽개쳤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최저임금을 아무래도 인상한다는 것은 그냥 똑같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예, 작년에 2.5% 인상을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4% 5% 인상을 하나요? 그러면 다 같이 망해자는 건가요? 주유수당에 대한 폐지는 아직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지금 경제를 가장 폭락시킨 주범이 너무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을 올려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폭망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러분 정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결국 답답한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고요. 결국 각자 도생이 답이라는 이야기밖에 저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들어가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는 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포퓰리즘적으로 이렇게 말입니다. 폭력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요. 이 표결을 붙일 때 공익위원들이 정부 편을 많이 드니까 민주노총의 근로자 위원들이 말입니다.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찍고 별 짓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국가에서 주관하는 회의잖아. 이런 회의에서 깽판을 쳤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은 한마디 말도 없이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되면요. 줄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어렵거든요. 이제는 기댈 곳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라는 게 주유수당을 없애주고 최저임금을 동결시키는 것. 저는 이게 마지막 수단인 것 같아요. 그것까지 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들은 고난 속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자영업자들이 무너진다. 바닥경제가 어려워진다. 이 말과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만큼 어렵게 된다는 뜻이죠. 안타깝죠. 저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텐데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가 경제개혁의 핵심이라는 거. 그런데 그조차 손도 안 대고 말도 안 하는 걸 보면 저는 나라에서 버림받은 게 자영업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오늘은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윤석열 정부 3년차 동안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도대체 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